회사 모드 오프. 이제는 솔직하게. 상담실장 오나노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회사에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면접을 봤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면접이요. 일단 저희 점장님이 굉장히 조금 독특하시잖아요. 앞전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 보실 때도 똑같아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질문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단 고객님들이 상담하는 모니터실 안에서 면접을 같이 봐요. 그러면 굉장히 좀 편하게, 프리하게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지만 약간 조금 은어적인 표현으로 약간 무슨 소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점장님은 안경을 끼시는데 안경을 여기 위에 올려요. 여기 위에 걸치시고 그리고 꼭 루틴이에요. 믹스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 때에도 주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본다. 이것까지는 일반적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가 삼천포로 빠져요. 술은 좀 하시냐, 흡연은 하시냐, 여기는 술 마신 사람이 없다고, 회식할 때 술 먹는 사람이 있어서 맨날 혼자 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면접을 와서 그런지 갑자기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자녀 다 키우셨네요. 얘기하다가 저도 지금 고3, 고1 이렇게 애들이 있다 하면서 갑자기 막 갤러리를 열어요. 저한테 막 보여줘요. 어떠냐고. 엥? 잘생겼네요, 아들. 그랬더니, 응, 잘생겼어. 이러고 또 휴대폰 닫고 또 얘기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옛날에 20년 전에 스튜디오 일을 할 때 또 그런 얘기를 또 막 하세요, 갑자기. 면접사인데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면접 오신 분이 예전에 한 20년 더 전에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상담 쪽은 아니었고 편집하는 쪽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점장님도 어쨌든 사진을 시작으로 해서 스튜디오에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죠?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점장님 못지않게 면접 오신 그 분도 말이 너무 긴 거예요. 서로 막 티키타카가 계속. 저는 중간에서 계속 듣기만 하는데 항상 면접 볼 때마다 저는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실무는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저를 같이 면접을 보면서 할 얘기 있으면은 같이 옆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낄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싶었는데 점장님은 어느 포인트에서 마음에 드셨는지 갑자기 그러면 출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원래 면접을 보면 저희가 그러면 좀 검토해보고 언제까지 연락을 드리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음,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그 자리에서 결단을 바로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저한테 보통 사인을 주시거든요. 신호를 딱 주는데 오늘은 괜찮잖아. 갑자기 이러시더니 언제부터 나오세요. 하는데 엥? 엥? 왜냐면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랑 띠동갑이신데 저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저보다도 더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일을 할 때 잘 융화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말고는 딱히 했었던 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격도 되게 유하시고 해서 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점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 얘기하셨다가 그냥 개인사 얘기하셨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그래서 여차여차 그렇게 뭐 별로 안 한 것 같긴 한데 거의 30분 정도를 면접을 그렇게 보고 그냥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출근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전에도 제가 점장님이 그때 연차 쓰신 날 제가 혼자 면접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두 명을 뽑았는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 그분들도 회사가 잘 맞는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인원을 좀 뽑긴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긴 한데 제가 오늘 그 신입 그 폴더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야, 점장님이 저희 지점에 오고 나서 거의 1년 정도가 됐는데 스쳤다가 가신 분이 거의 반,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으신 분이 반 해서 총 15분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명 이상을 모집을 한 거잖아요. 와, 제가 그 모든 면접에 다 참여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입사 그 기록을 또 해야 되는데 그 결제 올리는 것도 제가 담당을 해야 돼서 야, 거의 진짜 하루에 몇 개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써서 올려서 결제가 승인이 딱 나다가 승인이 딱 나고 한 2, 3일 뒤에 또 그 친구가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아,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봤으면 하는 게 일단 1차. 그리고 입사를 하고 나면 계약서는 이제 바로 쓰는데 그 결제를 올리는 거를 조금 더 보고서 올려야겠다 해서 어제도 사실 촬영팀에 한 명 신입 작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바로 입사 그 기록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더 지켜보자 해서 오늘 출근하는 거 확인하고 그것도 오늘 퇴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입사 신청서를 올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대인 게 많고 이것도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큽니다. 이게 뭐 막 작성하고 올리고 뭐 결제해야 되고 막 되게 많은데 일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힘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무수히 겪었으나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먼지처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하루를 딱 봤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대로 입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면접을 봤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점장님이시긴 했지만 그때가 한창 막 코로나 이런 게 터질 때였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마스크 살짝만 내려보실 수 있냐고. 얼굴 봐야 된다고. 내렸더니 갑자기 어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면접을 봤었을 때 딱 그거 하나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지금 점장님은 면접 보실 때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거짓말이냐? 저희는 야근은 절대 없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야근 많이 하잖아요. 야근을 신규 상담은 특히나 주말에 많으면 상담이 거의 1시간 가까이씩을 잡아야 되니까 촬영 자체는 원래 저희가 퇴근한 시간에 마무리가 돼도 저는 상담을 그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야근을 해요. 근데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라고 쓰면 안 되죠. 맞잖아요. 뭐 가끔씩 상담 시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뭐 촬영이 늦게 끝나게 되면은 상담 시간이 오버가 돼서 퇴근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싶어서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뭐 상담 실장 같은 경우에야 상담이 있으면 야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또 신입 매니저들은 일체 없다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또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이제 계약자 분들도 상담할 때 마무리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앨범 액자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고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그 폴더를 또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많진 않지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어이가 없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스튜디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어서 항상 스튜디오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자랑하는 거 당연히 좋죠. 자부심이 있다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 자꾸 여기는 직영점만 해가지고 거의 직원이 200명이 넘고 어쩌고저쩌고. 네, 지금도 인원이 그대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아직까지 그 옛날 내가 무슨 분당점이 있었을 때는 약간 그게 아직까지 거기에 계시거든요. 과거에 머무르고 계셔서 면접 볼 때마다 저는 레파토리가 똑같으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바뀌는 레파토리가 아들 아들 사진을 갑자기 보여줘요. 근데 그 사진이 낚시하는 사진. 왜냐면 점장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가나 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면접을 오니까 자녀 얘기를 하면서 좀 신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아들 얘기 막.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일에 대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약간 조금 갑툭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는 됐는데 최근에 사실 점장님이 개인적인 뭐가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 거의 혼자 모노드라마 찍듯이 나는 아이씨 드론이나 배워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드론이나 해야지. 아 근데 요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몰라. 내가 진짜 아이씨 하면서 막 욕도 계속 하시고 내가 옛날에 진짜 머리숱이 많았어 하면서 옛날 사진 막 갑자기 보여주고 근데 그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혼자 회의를 하다가 막 주저리 이상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님 혼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점장님 그러면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셔라 힘드시면. 그래서 진짜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약 부작용인가요?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도 안 해도 항상 스마일이시고 무서울 정도로 갑자기 막 너무 텐션이 올라가니까 왜 저러지 싶기도 하고 한동안 이제 마음이 좀 좋지 않으셨을 때는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계속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서 농담도 하고 실험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이 굉장히 좀 유연해지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는 막 계속 이렇게 쪘는데 이제는 조금 둥글둥글? 그래서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해가 바뀌고 나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나?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뀌셔서 좋기는 한데 좀 무섭긴 해요. 갑자기 저러니까. 그래서 오늘 면접을 그렇게 좀 봤는데 면접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이게 무슨 면접이지? 그냥 동네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냥 약간 노가리 까는 그런 느낌? 그런 식의 약간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이과장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보는데 그분도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딱 보면 진짜 중소기업은 다 똑같구나 싶기도 해요. 항상 그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면접 볼 때도 그냥 두서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하다가 뭐 나오세요. 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또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어서 스케줄이 또 빡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을 좀 내보고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코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을 위하여 이 또 감기를 위하여 치킨을 한 마리 뜯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치킨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씻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오프를 응원합니다. 상담실장 오늘 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